네, 그럼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차이나 게이트와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놓여 있고, 중국 내부가 위험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다른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배자들은 자신의 권력이 위험에 처할 때 항상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시진핑은 대만과의 전쟁을 이미 준비 중이고, 최근 서해 구조물을 통해 대한민국 영해 침범까지도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 경계는커녕 간첩법 개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대체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은 모두 간첩법을 외국으로 폭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적국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걸 빨리 개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법안의 개정, 법안 재개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국회의원 등이 법안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면 소관위원회에 해당 안이 회부가 됩니다. 해당 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가 이루어진 후에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 소관위원회를 상임위원회라고 하고, 다루는 법안의 분야별, 즉 소관에 따라서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는 전체회의, 소위원회, 전체회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소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산하의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라고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1소위, 2소위 이렇게 나뉘는데, 1소위는 법사위 소관의 법안을 심사할 때 거치는 것이고, 2소위는 법사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심사하는 곳입니다. 즉, 소관위원회 심사를 할 때에도 소관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소위원회를 통해서 법사위를 필수적으로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꽈방이 법안은 꽈방이 전체회의, 법사위 2소위, 꽈방이 전체회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첩법의 경우에는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법사위 전체회의, 법사위 1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순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러한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야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심의, 행정부 검토 등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이라고 하죠. 흔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안을 재논의하라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법안 제정 개정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여기서 제 설명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을 다시 짚어드리자면, 소관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법사위, 소위를 거치고 전체회의로 간다. 소관상임위 심사에서 법사위, 소위를 거치고 전체회의로 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미디어 오늘과 한겨레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간단한 배경 정리를 하면, 여당인 국힘 측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국회에서 또 계엄 이후의 담화문에서 탄핵심판 변론에서 그렇게 민주당을 비판을 하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은 그게 거짓말이다라고 반박을 하는 모습입니다. 미디어 오늘 기사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11월 13일에 있었던 법사위 1소위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하여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25년 2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말을 인용하여 민주당은 간첩법 반대한 적이 없고 공청회 일정을 잡으려다 계엄 때문에 공청회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여야가 간첩법에 대해 공청회 일정을 잡아달라고 2월 26일 전체회의에서 말했다 라면서 간첩법 개정을 민주당이 반대한 게 아니라고 이 기사에서는 반박을 합니다. 다음으로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 기사에서는 21대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안이 처음 논의됐고, 당시 법안을 반대한 것은 법원 행정처다, 과잉 입법 우려가 있고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는 취지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동의를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가기밀 범위 제한 부분에 반대를 했지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국가기밀보호법과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그리고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법안은 폐기됐다. 헌법재판소도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안 발의를 했고 법사위 1소위에서 여야 합의도 했으므로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 라고 기사도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 반대를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1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이때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기관이죠. 이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 법과 함께 논의를 하기로 정리가 되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법안이 폐기됐다는 거죠. 그리고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민주당과 국힘이 모두 간첩법 개정안 발의를 했고 이게 24년 11월 13일 법사위 1소위에 거기서 통합 조정하는 식으로 논의가 돼서 여야 합의를 해서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법사위 1소위까지의 맥락은 한겨레 기사에서 다루니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을 반대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그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1소위 위원장도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1소위에서도 반대가 아니라 합의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공청회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2월 26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공청회 일정을 잡으려고 했는데 계엄 때문에 연기됐다. 그래서 이날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공청회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공청회라는 게 왜 필요한가? 또 공청회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던 2월 26일 전체 회의 이후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나? 이거를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해본 결과 이 두 기사와 민주당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맥락과 타임라인을 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얘기는 앞서 기사에서 다룬 내용 정도로 맥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4년 5월 30일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임기 시작 이후에 여야 모두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고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보면 24년 7월 4일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민주당의 첫 번째 발의 안건으로 보입니다. 그럼 7월부터 11월 법사위 1소위가 열기까지 뭐 했냐? 7월부터 11월까지 뭐 했냐? 라는 의문이 일단 생깁니다. 아무튼 11월 13일에 법사위 1소위에서 간첩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가 됩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를 해왔고 22대 국회 해당 1소위에서도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했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했고 11월 13일 법사위 1소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한 거겠다. 그리고 임기 동안 법 2만 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해내는 국회에서 저 정도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한 것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2월 1일부터 민주당 내부에서 간첩법 개정에 제동을 걸려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서 관련 기사들이 나오고 11월 3일 오전에 전체 회의 이후에 갑자기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대해 공청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날 밤에 계엄령을 선포를 하죠. 그러다가 25년 2월 26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간첩법 개정 논의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유승범 의원은 개정안을 전체 회의 상정부터 하자고 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공청회 일정부터 잡아라 라고 하는 이 논쟁이 발생이 됩니다. 이 논쟁은 뒤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회의 이후에 국힘에서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를 열고 거기서 유승범 의원은 박범계 의원에게 정청래가 말한 것처럼 공청회 개최 일정을 잡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박범계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고 공청회를 열자라고 답변을 했다. 이렇게 유승범 의원이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언제 끝날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가 있던 다음 날에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미디어 오늘의 기사가 작성이 됩니다.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반대했다는 말이 간첩보다 못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기사죠. 다음으로 4월 4일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끝납니다. 그리고 4월 22일에는 국힘 원내대표 회의에서 권성동이 민주당에게 간첩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말을 합니다. 정황상 탄핵 심판이 끝났는데도 간첩법 개정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24일에는 국힘에서 또 토론회를 엽니다. 간첩법 개정 필요성 논의를 했고요. 5월 12일에는 김문수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간첩법 개정을 발표합니다. 이재명의 공약에는 이런 반구도 없죠. 그리고 5월 15일에 두 번째로 보여드린 한겨레 기사가 작성이 됩니다. 미디어 오늘까지는 그렇다 쳐도 한겨레 기사 쓴 기자는 양심을 시원하게 말아서 한 그릇 드셨나 봅니다. 이런 맥락을 알고도 기사를 그렇게 쓰나요? 모르고 쓴 거면 자격 미달이겠죠. 다음으로 16일 국힘 주진우 의원 유튜브 주진우의 이슈 해설의 영상에서 주진우 의원은 간첩법 개정 관련해서 공청회 열어달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공청 일정을 아직 안 잡고 있다 라고 발언을 합니다. 해당 제목의 영상 10분 47초부터 보시면 해당 발언이 나오고요. 이로써
민주당이 공청회 일정을 잡으라 해놓고 자기들이 공청회 일정을 안 잡아주고 있다는 맥락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 모두 간첩법 개정안 발의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처음 발의했던 7월부터 11월 법사위 소위, 11월 13일 법사위 1소위 전까지도 꾸준히 간첩법 개정을 민주당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공방이 있었습니다. 주로 한동훈 전 김 대표가 그렇게 공격을 했고요. 두 번째, 11월 13일 법사위 1소위에서 간첩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해서 통과됩니다. 세 번째, 12월 3일 오전 10시에 전체 회의가 열리고 나서 민주당이 돌연 간첩법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열자고 합니다. 관련 기사가 바로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2번과 3번의 시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11월 13일과 12월 3일 사이 말하는 겁니다. 12월 1일에는 민변,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모인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공동 성명을 내면서 간첩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그게 12월 2일에 기사로 나온 거고요. TV조선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아마도 민변 등의 민주당 이권 카르텔로 보이고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12월 2일에는 대통령이 승선했던 이 미국 항모를 촬영했다고 했던 아까 그 중국인이 우수 공산당원이었던 걸로 밝혀집니다. 그게 12월 1일에 정부 당국이 발표를 한 것이 12월 2일에 기사화가 됩니다. 그 다음 날인 12월 3일에 오전에 돌연 민주당에서 오전인데 오후로 잘못 써놨네요. 다음 날인 12월 3일에 돌연 민주당에서 공청회 개최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 맥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 윤 대통령이 동일한 날 밤에 계엄령을 선포하고요. 2월 26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 논의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뒤에서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과 계엄령이 있었던 12월 3일과 2월 26일 법사위 전체 회의 사이에는 12월 3일과 2월 26일 전체 회의를 제외하고도 총 11번의 전체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이 사실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힘이 간첩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여기서 유승범 의원이 말하기를 박범계 간사에게 공청회 개최를 제안을 했더니 탄핵 심판 끝나고 열자더라 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간첩법은 전형적인 국가 안보에 관한 법이고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간첩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과의 치열한 토론 끝에 전원 합의를 통해서 간첩법 개정안, 외국을 위한 간첩 부분을 개정안을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 11월 13일 했는데 그 소위 가결위에 전체 회의가 14번 있었더라고요. 정청래 위원장이 공청회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전체 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고 최근에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여야 간사간 공청회를 열어서 일정을 잡으면 하겠다. 그러니까 법안은 반대하지 않는데 공청회를 이런 합의를 하면 하겠다고 또 서로 위원장이 말을 해서 박범계 간사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랬더니 박범계 간사 쪽에서는 대통령 탄핵 의견이 난 이후에 이 공청회를 열자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이게 간첩법은 전형적인 국가 안보에 관한 법이고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 간첩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맥락에서 2월 26일 전체 회의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회의록 PDF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형광펜 전원 파일을 따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의원들 이름을 정리하자면 민주당 의원은 정청래, 박범계, 이성윤, 박균택, 서영교, 박지원, 김용민 등이 있고 조국 혁신당 의원은 박은정이 있습니다. 국힘 의원은 유상범, 곽규택, 박준태, 장동혁, 주진우, 조배숙, 송석준이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먼저 간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 상정해달라고 법사위 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계엄으로 지연이 됐다고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번의 법사위 회의가 열렸고 많은 고유법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 상정부터 하고 공청회 할 거면 하자. 빨리 상정부터 해달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발언과 함께 상법 개정안도
여러 경제단체에서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인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상법 관련 내용은 간첩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청래 위원장의 태도 차이를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위원장은 유상범 의원 발언이 끝나자 갑자기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 반대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 간첩보다도 못한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까 미디어 오늘 기사가 인용한 말이죠. 간첩법 개정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공청회 하자고 했다가 이게 아까 말한 12월 3일 오전에 돌연 태도를 바꿨다 이 맥락이죠. 공청회 하자고 했다는 게. 공청회 하자고 했다가 보류되고 계엄 때문에 못했다고 계엄 탓을 합니다. 그리고 공청회 일정을 잡아달라고 하네요. 그러자 유상범 의원은 상정부터 하고 공청회 일정을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전체 회의 상정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청회를 열더라도 전체 회의의 상정을 먼저 합니다. 상정을 안 하고 공청회부터 해버리면 법안 재개정 절차의 진행 자체가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정을 해놓고 공청회를 열어야 절차가 계속 진행될 것임을 보장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상정부터 하라는 건 절차 지연에 대한 항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회법 58조 6항은 위원회는 법률안과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첩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개정안도 아니고 전부 개정안도 아니고 일부 개정 법률안이기 때문에 해당 58조 법 조항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또 일부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 기사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회의록에서 국힘 의원들의 반응과 발언을 보더라도 그게 관례에 맞지 않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정청래가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의원들이 막 따지고 있는데 유상범 의원은 실제로 상정할 시간이 있었는데 상정을 안 한 거지 않냐 라고 따집니다. 맞는 말이죠. 앞서 말했듯이 11번의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법들이 통과됐겠습니까? 박준태 의원도 다 합의된 걸 안 한다고 비판하고요. 정청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양측이 합의해서 공청회 일정을 잡으라고 일관합니다. 유상범 의원은 상정부터 해야 할 거 아니냐 라고 반발을 하고 서영교 의원은 다른 법들과 같이 하기로 한 거였잖아요. 라면서 공청회 개최가 이미 합의됐던 것처럼 말하는데 저 산업기술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얘기는 21대 국회에서 끝난 이야기고 법사위 1소위에서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상범 의원은 상정을 해야 공청회 일정을 잡는 거라고 계속 항의를 합니다. 정청래는 상법 개정안 얘기를 꺼내면서 상법 개정안은 국힘과 경제단체장들의 우려는 잘 들었으나 법사위 소위에서 충분히 토론했으니까 그걸 또다시 토론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때까지 간첩법 개정에 대해 보였던 태도랑은 정확히 반대죠.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첩법 개정도 똑같은 논리로 충분히 토론하고 소위를 통과한 것일 텐데 말이죠. 국힘의 간첩법 개정에는 엄격하고 독단적인 모습,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청래는 간첩법 개정 법사위 소위에서 토론한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당연하지 합의까지 다 했다 이러고 정청래는 그럼 12월 3일에 공청회 하자고 한 거 국힘이 반대한 적이 있냐고 따집니다. 정청래는 공청회 하자고 했으면 하면 된다. 공청회를 하자고 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굉장히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유상범 의원은 공개적으로 상정을 해서 공청회 하자고 제안하지 않지 않았냐 라고 반박을 합니다. 곽규택 의원과 박준태 의원은 앞서 정청래가 상법에 대해 말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상법은 1소위에서 올라왔다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수 없냐? 상법이야말로 토론 대상이다 라고 따지고 정청래는 상법은 충분히 심사 과정을 거쳤으니까 처리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다음으로 박균택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지금 개정 일정을 잡으면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민주당이 간첩법 반대했다는 말이 옳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탄핵 심판 이후에 합의를 하자고 건의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빨리 합의를 해야 민주당이 반대 안 하는 것으로 대중들이 인식을 할 텐데 멍청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국가 안보를 이렇게 정쟁의 요소로 해석하는 걸 가지고 정치병이라고 하죠. 정치병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곽규택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과 간첩법 개정이 뭔 상관이냐고 비판합니다. 맞는 말이죠. 곽규택 의원과 유상범 의원은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간첩법 개정 논의 못하는 건 부당하고 그것과 관계도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탄핵 심판 언제 끝날지 정해진 것도 없었고요. 박준태 의원은 기존 관례와 맞지 않는 간첩법에 대한 다른 잣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합니다. 박준택 의원은
간첩법 개정 못한 걸 또 계엄 탓을 합니다. 근데 여야 합의된 걸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제동을 건 것은 민주당이고 이거는 계엄이 터지기 전의 일이었죠. 오전에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제동을 걸고 계엄은 밤에 있었죠. 근데도 계엄 탓을 하는 뻔뻔한 모습입니다. 유상범 의원은 1, 2월 달에 여러 번의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고 수많은 법들을 처리했는데 무슨 시간이 없었다는 거냐 라고 하는데 계속 같은 논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르마무처럼. 박균택은 계속 간첩법을 파면하고 잡자는 이 궤변을 늘어놓고 정청래가 이거를 컷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청회 잡으라고 공청회 무쇠가 되는 모습입니다. 유상범 의원은 언제부터 상정도 안 하고 공청회를 했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확실히 상정을 먼저 해왔던 것이 관례로 보이죠. 그리고 이 다음에는 잠깐 의사진행 발언 관련해서 막 싸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스킵을 했고요. 그 다음 내용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는 갑자기 간첩법 공청회에 대해서 상정을 해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간첩법 공청회에 대해서 상정해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뭔가 쎄하죠? 여기서 전형적인 민주당식 본질 흐리기 수법을 볼 수가 있는데 유상범 의원이 이걸 미끼를 물어서 아니 상정하자고 계속 얘기를 했지 않냐 하니까 정청래는 갑자기 간첩법 공청회에 대해서 상정, 그러니까 간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고 말하고 있었던 거를 갑자기 정청래는 간첩법 공청회에 대한 상정, 공청회에 대해서 상정해달라고 말해왔던 것처럼 본질을 왜곡합니다. 상정할 필요 없고 그건 하면 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슨 상정을 하냐, 상정할 필요 없고 그건 잡으면 되는 거다, 무슨 상정을 하냐, 하면 여는 거다 공청회는, 이런 식으로 물 흐리기를 하는 거죠. 정청래가 말하는 거 영상을 보시면 공청회는 이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공청회는 하면 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상범 의원이 다시 원래의 맥락을 짚으니까 이제 정청래는 공청회는 따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말을 돌리죠. 그리고 동료 의원을 국회법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서 국회법 공부하라 이러네요. 해당 영상입니다. 간첩법 공청회에 대해서 저한테 상정해달라고 하는 분이 누구세요? 손 들어보세요. 누굽니까? 국회법을 공부하세요. 상정할 필요 없고 그건 잡으면 돼요. 여야 간사들끼리 합의해서. 무슨 상정을 하는 거예요? 공청회는 하면 여는 거예요.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하고 합의해서 할 수도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하세요. 공청회는 따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법 좀 공부하시면서 얘기하세요. 박지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이런 민주당식 본질 흐리기 선전선동 수법의 예시는 또 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의 민주파출소 카톡 검열 사건이 논란이 됐었죠. 이때 민주당은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카톡을 통해서 하더라도 내란 선전으로 처벌당할 수 있다는 맥락으로 말합니다. 당시 맥락상으로 민주당에게 고발당한 사람들을 보면 전한길 쌤은 선관위 비판했다가 민주당한테 고발당합니다. 그라운드 씨는 탄핵 30번 남발하고 예산 단독 삭감하는 민주당이 내란죄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고발당합니다. 여기서 국민들이 분노한 부분은 거대 정당이 국민 개인의 주관적 비판마저 가짜뉴스라고 고발하는 점이었고, 또 그걸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죠. 또 국민 개개인의 카톡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고발하려는 점을 문제삼아 카톡 검열이라는 표현을 써서 비판을 한 거죠. 근데 당시 논란이 되자 이재명은 뭐라고 했냐, 아니 그러면 가짜뉴스를 내버려 둡니까? 이러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갑자기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가짜뉴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아예 왜곡을 해버린 거죠. 뒤에서는 자기들 비판하는 유튜버들 싹 다 고발해놓고 기자회견 나와서는 오히려 자신들이 옳은 것처럼 보이도록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또 국민들이 고발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미로 쓴 비유적인 표현인 카톡 검열을 가지고 실제로 기술적인 검열, 정부가 개인의 카톡을 다 들여다보는 검열을 이야기한 것처럼 묘사를 해서 그거를 가짜뉴스라고 낙인을 찍고 검열은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또 본질을 왜곡해버립니다. 자기들이 고발로 마음에 안 드는 비판들을 다 검열해놓고서는 말이죠. 그런 의미로 쓴 검열인데 말이죠. 우리는 이런 민주당의 수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선동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익숙해지면 다 눈에 보입니다. 이건 2월 26일 전체회의 회의록에서 뒷부분인데 법사위원장이라는 정청래의 독선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억울하면 나중에 네가 법사위원장 하면서 나처럼 해라, 이런 유치하고 저열한 말을 위원장석에 앉아서 내뱉을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심히 무섭습니다. 정청래는 평소 법사위 회의에서도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토달지 말고 라거나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냐 식의 막말을 퍼부었고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회의실 밖 복도로 퇴장 명령까지
내린 적이 있습니다. 발언권 정지로 협박하고 주의 주고 경고 퇴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협박하는 이런 게 바로 독재죠. 그럼 결론입니다. 첫 번째,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안 발의는 했지만 7월에 발의하고도 11월 합의까지도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두 번째,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해놓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12월 3일에 오전에. 3번, 11번의 전체 회의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계엄을 탓하면서 변명했다. 심지어 제동을 걸고 지연시킨 건 계엄 전의 일이다. 4번, 전체 회의에 상정하고 공청회 여는 게 정상인데 이례적으로 공청회를 요구한 데다가 끝내 전체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공청회 일정부터 합의하라고 했다. 5번, 공청회 합의하랬던 그 전체 회의 이후 유상범 의원이 박범계에게 합의를 제안했으나 박범계는 탄핵 이후에 하자고 했다. 6번, 탄핵 선고 이후 지금까지 국힘이 계속 요구했음에도 민주당은 그들이 잡으라고 했던 공청회 일정조차 잡고 있다. 7번, 김문수 후보는 간첩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재명은 간첩법의 간자도 꺼낸 적이 없다. 결론,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안의 유일한 장애 요인을 자처하고 있으며 그게 바로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다. 누가 내 차 앞에 누워서 나 자해공갈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믿어줄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 아닌 이상 저런 뻔뻔한 태도는 보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좌성형 언론들과 민주당은 결론적으로 일부 장면이나 시퀀스만 떼서 팩트체크라는 말로 자신들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선동하고 비판의 본질을 무시한 채 비판을 가짜뉴스로 낙인을 찍고 왜곡합니다. 진짜 진실이라는 것은 이런 좁디 좁은 일부분의 사실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흐름과 역사를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당과 정치인의 행적, 그들의 역사, 또 그들의 역사관, 국가관, 안보관, 철학, 그들의 사상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들, 추구하는 정책 등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봐야지 거시적인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모여서 시퀀스가 되고 그게 또 모여서 흐름이 되고 그 흐름의 큰 방향이 역사라고 한다면 반대로 역사를 파악하고 이념을 파악하고 그들의 역사관을 파악할 수 있어야 일부 장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